아버지,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뭘 그만해? 뭘 그만해? 내가 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는 항상 항상 본인 생각만 본인 하시잖아요. 생각만 하시죠. 공방 안은 고요했다. 톱밥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인 공간.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흩뿌렸다. 강준호는 작업대 앞에 앉아 낡은 사포로 나무 표면을 문질렀다. 거친 손끝이 나무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손목은 매번 같은 자리가 쑤셨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파스를 붙여야 겨우 연장을 잡을 수 있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준호는 사포를 내려놓고 손목을 주물렀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넘어 있었다. 오늘도 주문은 없었다. 지난주에 받은 작은 서랍장 수리건이 전부였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준호는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안경 케이스가 있었다. 그는 안경을 꺼내 썼다. 시야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뿌옇게 보였다. 백내장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미뤄두고 있었다. 돈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혼자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웠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과거의 영광이었다. 지역 신문에 실렸던 기사, 시장이 직접 방문해 악수하던 사진, 큰 호텔 로비 인테리어를 맡았을 때 찍은 단체 사진. 그때는 직원도 셋이나 있었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고 견적서를 끊임없이 작성해야 했다. 지금은 달랐다. 준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알림이 하나도 없었다.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을 내렸다. 대부분 오래된 업체 관계자들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몇 달 전이었다. 그는 화면을 아래로 더 내렸다. 서연. 딸의 이름이 보였다. 마지막 대화는 2년 전이었다. 아버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준호는 수없이 답장을 쓰려 했다. 하지만 매번 지우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물어야 할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작업대를 바라봤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서랍 손잡이를 다는 것뿐이었다. 간단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뻐근했다. 공방 한쪽 구석에 놓인 전기포트로 걸어가 물을 끓였다. 낡은 머그컵에 커피 믹스를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준호는 커피를 들고 작은 의자에 앉았다. 공방 입구 쪽 유리문 너머로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오갔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걸어갔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준호만 여기 멈춰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설탕을 덜 넣었나 싶었지만 다시 일어나기 귀찮았다. 그냥 그대로 마셨다.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커피잔을 비우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다. 서랍 손잡이를 집어들었다. 나사를 맞춰보았다. 구멍이 조금 비뚤어져 있었다. 에휴.
그는 작은 드릴을 꺼내 구멍을 다시 뚫었다. 나무 가루가 떨어졌다. 손목이 또 욱신거렸다. 참고 작업을 마쳤다. 손잡이가 제대로 고정되었다. 완성이었다. 준호는 서랍을 이리저리 살폈다.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 같은 뿌듯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일을 끝냈다는 안도감 뿐이었다. 그는 작업복을 벗고 후드티를 걸쳤다. 공방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희미하게 비췄다. 준호는 천천히 걸었다. 집까지는 10분 거리였다. 골목을 지나며 몇몇 가게들을 스쳐 지났다. 치킨집, 편의점, 작은 카페, 모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준호의 집은 낡은 빌라 2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며 무릎이 시큰거렸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불을 켰다. 좁은 원룸이었다.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낡은 냉장고 하나. 그게 전부였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다. 가족 사진도 달력도 없었다. 준호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우유.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이 작은 통에 담겨 있었다. 그는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밥이 데워졌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반찬을 몇 점 집어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였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물이 차가웠다. 손이 시렸지만 참았다. 접시를 씻고 수저를 씻고 컵을 씻었다.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작은 얼룩이 보였다. 몇 달 전부터 있던 것이었다. 언젠가 고쳐야지 생각했지만 귀찮았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서연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아버지는 항상 본인 생각만 하시잖아요. 그날의 말다툼이 생생했다. 서연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돌아서 나가던 뒷모습. 준호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했다. 딸에게 그런 말을 듣다니.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돈을 벌었고 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왜 서연은 이해하지 못할까? 준호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몸을 웅크렸다. 방은 쌀쌀했다. 난방을 틀까 싶었지만 요금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6시에 눈을 떴다. 습관이었다. 평생 일찍 일어나 살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수염이 덥수룩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준호는 면도기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수염을 밀었다. 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식빵 2장에 우유 1잔. 서둘러 먹고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장을 봐야 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다. 밖은 쌀쌀했다. 준호는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나섰다. 동네 마트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천천히 걸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빨리 걸을 수 없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가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쳤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마트에 도착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준호는 카트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채소 코너부터 둘러봤다. 배추, 무, 파. 가격표를 보며 계산했다. 최대한 저렴한 것만 골랐다.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 계란, 우유, 두부. 생선 코너를 지나쳤다. 가격이 부담스러웠다. 대신 냉동 삼겹살 한 팩을 집었다. 라면 코너에서 잠시 멈췄다. 컵라면이 세일 중이었다. 준호는 몇 개를 집어 카트에 넣었다. 계산대로 향했다. 줄이 짧았다. 앞에 2명 정도 있었다. 준호는 카트를 밀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였다. 엄마, 저거 사줘.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서연이었다. 딸 서연이 손녀를 데리고 과자 코너에 서 있었다. 서연은 손녀의 손을 잡고 뭔가 설명하고 있었다. 아이는 초콜릿 과자를 들고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준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손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안녕하세요. 냉랭한 목소리였다. 준호는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몸을 돌렸다. 가자, 하은아. 서연은 손녀를 데리고 빠르게 걸어갔다. 손녀가 뒤돌아보며 준호를 쳐다봤다. 순수한 눈빛이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카트를 잡은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손님, 계산하시겠어요? 계산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정신을 차렸다. 네. 물건을 계산대에 올렸다.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었다. B- B- 하는 소리가 울렸다. 32,000원입니다. 준호는 지갑을 꺼냈다. 손이 떨려 카드를 떨어뜨렸다. 허겁지겁 주워 카드를 넣었다. 결제가 완료됐다. 봉투에 물건을 담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돌아와 물건을 정리했다. 냉장고에 채소를 넣고 라면을 찬장에 넣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차갑게 돌아서던 모습, 손녀를 꽉 잡고 도망치듯 가던 모습. 준호는 식탁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준호는 라면을 끓였다. 물이 끓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라면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국물을 다 마시고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다.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항상 본인 생각만 하시잖아요. 준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사흘이 지났다. 준호는 공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늘도 일은 없었다. 작업대 위에는 며칠 전 완성한 서랍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볼까 싶었지만 귀찮았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는 화면을 봤다. 도윤, 사위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도윤과는 그나마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서연과 싸운 후에도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었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도윤이에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 뭐 때문에? 도윤이 잠시 침묵했다. 서연이 이야기인데요. 준호의 손이 굳었다. 서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신적으로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회사 일도 있고 하은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서연이가 밤마다 울어요. 자기는 좋은 엄마도 좋은 딸도 아니라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님, 혹시 서연이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나 때문에 서연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아닙니다. 서연이도 마음 한편으론 아버님을 그리워해요. 그냥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생각해 볼게.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도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서연이가 밤마다 운다고? 자기는 좋은 딸이 아니라고? 가슴이 아팠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자가 있었다. 준호는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다.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졸업날 찍은 사진. 준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다. 서연은 항상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좋았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웃었다. 준호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서연이 7살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준호도 옆에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울었다. 오랜만이었다. 이틀 후, 준호는 공방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도윤의 전화 이후 준호는 계속 고민했다. 서연을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있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실 준호는 두려웠다. 서연을 만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다. 마트에서 마주쳤을 때처럼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을 또 봐야 한다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지도.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준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님 생각해 보셨어요? 목소리가 간절했다. 준호는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네. 내가 가면 서연이 더 힘들어질 거야. 아버님, 그게 아니라 난 이미 서연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 미안하다. 나 대신 서연이 잘 좀 돌봐줘.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공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일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몸무게가 줄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초췌했다. 이러다 죽겠구나.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공방 문이 열렸다. 준호야. 익숙한 목소리였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태식이었다. 이웃에 사는 친구였다. 준호보다 2살 많았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태식이 형, 뭐하냐, 이렇게 처박혀서. 태식이 안으로 들어왔다. 별일 없어요. 별일 없긴. 얼굴 좀 봐. 귀신 같네. 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밥은 먹고 다녀. 먹죠. 거짓말하지 마. 라면만 먹었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식이 한숨을 쉬었다. 야,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몸 망가지면 나중에 후회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태식이 의자를 끌어앉았다. 무슨 일 있냐? 말해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태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이 일이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동네가 좁아. 다 들렸어. 마트에서 마주쳤다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긴 뭘 지나가. 너 바보냐? 태식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럴 때 붙잡았어야지. 어떻게 붙잡아요? 서연이가 날 피했는데. 그래도 시도는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달라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식이 준호의 어깨를 톡톡 쳤다. 야, 준호야. 가족은 돌고 돌아도 결국 가족이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먼저 가야 해.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한다. 전대 서연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서연이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 태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야. 지금 가라.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태식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태식이 간 후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정말 가야 할까? 두려움이 여전했다. 하지만 태식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야.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서연의 이름을 눌렀다. 채팅창이 열렸다. 마지막 대화는 2년 전이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입력했다. 서연아. 손가락이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아빠가 미안하다? 아니면 보고 싶다? 준호는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이어갔다. 얼굴 좀 보고 싶다. 내가 괜찮다면.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문장이었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됐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답장이 올까? 아니면 무시할까? 불안했다. 1시간이 지났다. 답장은 없었다.
준호는 초조하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읽음 표시도 없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는 한숨을 쉬었다. 저녁이 되었다. 준호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맛이 없었다. 국물도 남기고 그릇을 치웠다.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웠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자책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6시에 일어났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알림이 하나 있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님, 서연이가 잠깐은 만나겠대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준호는 눈을 의심했다. 문자를 다시 읽었다. 만나겠대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 시간 알려줘. 전송. 잠시 후 도윤에게서 답장이 왔다. 오후 3시 동네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눈물이 났다. 서연이를 만날 수 있구나. 토요일이 다가왔다. 준호는 며칠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다. 서연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과부터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안부부터 물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금요일 밤, 준호는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작업복이거나 후드티였다. 제대로 된 외출복이 없었다. 그는 한참을 뒤적였다. 구석에서 회색 재킷을 발견했다. 몇 년 전에 산 것이었다. 한두 번 입고 말았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준호는 재킷을 털어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다. 어깨가 조금 헐렁했다. 살이 빠진 탓이었다. 하지만 그나마 괜찮아 보였다. 이걸 입고 가야겠다. 준호는 재킷을 침대 옆에 걸어두었다. 토요일 아침, 준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수염을 깎아야 했다. 조심스럽게 면도를 했다. 손이 떨려 몇 번 베일 뻔했다. 천천히 신중하게 면도날을 움직였다. 끝났다. 얼굴이 한결 나아 보였다. 준호는 머리를 빗었다. 흰 머리가 많았다. 염색을 해볼까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그냥 정돈만 했다. 아침을 먹었다. 식빵과 우유.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긴장 때문이었다. 억지로 몇 입 먹고 그만뒀다. 시계를 봤다. 아직 오전 6시였다. 약속 시간까지 9시간이나 남았다. 준호는 공방으로 갔다.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았다. 무언가 해야 했다. 작업대 앞에 앉았다. 오래된 나무 조각이 하나 있었다. 준호는 조각칼을 들었다. 천천히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집중하려 애썼다.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정오가 되었다. 준호는 작업을 멈췄다. 손목이 아팠다. 파스를 붙이고 손을 주물렀다. 점심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다. 그는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다. 몇 젓가락 먹다 말았다. 시계를 또 봤다. 오후 1시. 2시간 남았다. 준호는 옷을 갈아입었다. 어제 준비해둔 재킷을 꺼냈다.
속에는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 거울을 봤다. 그나마 괜찮아 보였다. 신발을 신었다. 낡은 운동화였다. 다른 신발이 없었다.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카페까지는 15분 거리였다. 준호는 천천히 걸었다. 일찍 도착하고 싶었다. 늦으면 안 됐다. 거리는 한산했다. 토요일 오후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서연이가 어떤 표정으로 올까? 화난 얼굴일까? 아니면 무표정일까? 불안감이 커졌다. 카페가 보였다. 작은 카페였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사람이 몇 명 없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다. 직원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 자리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펼쳤다. 커피 종류가 많았다. 준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알겠습니다. 커피가 나왔다. 준호는 커피를 홀짝였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반. 30분 일찍 왔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갔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2시 40분, 2시 50분. 준호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오후 3시. 카페 문이 열렸다. 서연이었다.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연은 카페 안을 둘러봤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서연아, 앉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호는 다시 앉았다. 서연도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도 아무 말이 없었다. 긴 침묵 끝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맙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커피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준호는 직원을 불러 아메리카노를 추가로 주문했다. 다시 침묵. 커피가 나왔다. 서연은 커피를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요. 짧은 대답이었다. 하은이는?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다시 침묵. 준호는 답답했다. 뭔가 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보고 싶었어. 보고 싶으면 연락을 하시든가요.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왜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아버지는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시잖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아시면 왜 그러셨어요? 왜 내 말은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항상 혼자였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나한테 한 번도 기대지 않으셨잖아요. 나도 아버지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날 밀어냈어요. 준호의 가슴이 아팠다. 서연아,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나도 이미 지쳤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제발. 서연은 돌아서 나갔다. 카페 문이 닫혔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커피가 식어갔다. 준호는 카페에서 1시간을 더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님 괜찮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집에 도착했다. 불을 켰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준호는 재킷을 벗어 던졌다. 침대에 주저앉았다. 서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는 항상 혼자였어요. 나도 아버지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날 밀어냈어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서연을 밀어냈다고?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서연은 22살이었다. 대학생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아빠, 나 휴학할게. 아빠 옆에 있을게. 하지만 준호는 거절했다. 아니다. 너는 학교 다녀라. 나는 괜찮아. 아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마. 준호는 서연을 밀어냈다. 혼자 감당하려 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다. 서연도 엄마를 잃었다. 슬픔을 나눴어야 했다. 함께 울었어야 했다. 그런데 준호는 혼자 버텼다. 서연을 외롭게 만들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바보였구나. 다음 날, 준호는 공방에 나가지 않았다. 집에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밥도 안 먹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태식이었다. 준호는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결국 문자가 왔다. 야, 왜 전화 안 받아? 죽었냐? 준호는 문자를 무시했다.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와, 문 열어. 태식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와, 안 열면 경찰 부른다. 태식이 계속 두드렸다. 준호는 할 수 없이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왜 이래, 형? 왜 이래는 무슨, 너 죽은 줄 알았잖아. 태식이 안으로 들어왔다. 방 좀 봐. 쓰레기장이네. 바닥에는 라면, 봉지와 페트병이 널려 있었다. 서연이 만났냐? 네. 어떻게 됐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식이 한숨을 쉬었다. 망했구나. 죄송해요. 죄송하긴 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이대로 포기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태식이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야, 준호야. 정신 차려. 한번 망했다고 끝난 거 아니야. 다시 시도해. 안 돼요. 서연이가 더 이상 나한테 기대 안 해요. 그럼 내가 기대를 만들어야지. 태식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서연이한테 보여줘. 내가 변했다는 걸. 어떻게요? 행동으로.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줘. 준호는 태식을 바라봤다.
지금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태식이 준호의 등을 두드렸다. 다시 시작해. 천천히.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태식의 말을 곱씹었다. 행동으로 보여줘. 다시 시작해. 그는 결심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준호는 공방으로 나갔다. 오랜만이었다. 작업대를 정리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연장을 닦았다. 그리고 나무 조각을 하나 꺼냈다.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기로 했다. 서연에게 줄 선물이었다. 준호는 조각칼을 들었다. 천천히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다. 집중했다. 시간이 흘렀다. 며칠에 걸쳐 작업했다. 상자가 완성되었다. 작은 상자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었다. 옆면에는 작은 꽃무늬를 새겼다. 서연이 좋아하던 무궁화였다. 준호는 상자를 들여다봤다. 흡족했다. 이걸 서연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도윤이냐?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무슨 부탁이신데요? 서연이한테 이거 좀 전해줄 수 있어? 뭔데요? 내가 만든 작은 상자야. 서연이 줘. 도윤이 잠시 침묵했다. 아버님, 서연이가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그냥 전에만 줘. 받든 안 받든 서연이 마음이야. 알겠습니다. 고맙다. 준호는 상자를 포장했다. 깨끗한 천으로 감쌌다. 일주일 후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님, 상자 잘 전달했습니다. 서연이가 받았어요. 준호는 가슴이 뛰었다. 받았구나. 하지만 서연에게서 직접 연락은 없었다. 준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자. 보름이 지났다. 준호는 매일 공방에 나갔다. 일이 없어도 나갔다. 작업대를 닦고 연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다. 삶에 조금씩 활력이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였지? 그는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다. 서연이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었다. 준호는 한 장을 꺼내 읽었다. 아빠에게.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아빠도 자랑스럽죠? 사랑해요. 서연 올림. 편지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다른 편지도 읽었다. 아빠,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속상해요. 근데 아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아졌어요.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서연.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편지를 계속 읽었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연은 항상 준호를 사랑했다. 의지했다. 필요로 했다. 그런데 준호는 그걸 몰랐다. 아니, 외면했다. 준호는 마지막 편지를 집어들었다. 아빠, 대학 합격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아빠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평생 아빠 곁에 있을게요. 사랑해요, 아빠. 서연.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우는 것이었다.
참았던 감정이 쏟아졌다. 내가 너를 혼자 두었구나. 너도 외로웠구나. 나만 외로운 줄 알았어. 준호는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멎자 그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서연에게 제대로 말하겠다. 내 마음을. 준호는 공방 책상 앞에 앉았다. 펜과 편지지를 꺼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서연에게. 서연아, 아빠야. 오랜만에 편지를 쓴다. 아빠는 글솜씨가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솔직하게 쓸게.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는 너를 혼자 두었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아빠는 너를 외면했어. 아빠가 겁이 났거든. 너한테 짐이 될까봐. 너까지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혼자 버텼어.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너도 아빠가 필요했을 텐데. 아빠도 너가 필요했는데. 우린 서로를 밀어냈어. 이제야 깨달았어.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아빠였는지. 서연아. 아빠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하은이도 보고 싶고 너희 옆에 있고 싶어.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괜찮아. 아빠는 기다릴게. 천천히 가자. 아빠는 이제 도망 안 갈게. 약속해. 사랑한다, 서연아. 아빠가. 준호는 편지를 다 쓰고 접었다.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도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도윤이냐? 나야.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편지 하나 썼어. 서연이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또요? 마지막이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고맙다. 준호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도윤에게 보냈다. 일주일이 지났다. 연락은 없었다. 준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자. 그는 매일 공방에 나가 일했다. 작은 주문이 하나 들어왔다. 액자 틀을 만드는 일이었다. 정성껏 만들었다. 손님이 만족해했다. 정말 잘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준호는 뿌듯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2주일째 되던 날,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준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였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서연아, 편지 받았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빠, 나 사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무서웠어요. 나도 아빠한테 다가가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서연이 울먹였다. 미안해요, 아빠. 준호는 눈물이 났다. 아니야, 서연아. 미안한 건 아빠야. 아빠.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연이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천히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천천히 가자. 한 달이 흘렀다. 준호와 서연은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엔 짧은 문자였다. 오늘 날씨 좋네요. 잘 지내세요, 아빠. 준호는 그 문자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너도 잘 지내라. 하은이한테 안부 전해줘. 시간이 지나며
문자가 조금씩 길어졌다. 서연이 일상을 이야기했다. 준호도 공방 이야기를 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공방에서 작업을 마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여보세요?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준호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에 스트레스가 겹쳤대요.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준호는 연장을 떨어뜨렸다. 어느 병원이야? 대학병원이요. 지금 간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뛰쳐나갔다. 병원까지는 택시로 30분 거리였다. 준호는 택시를 잡아 타고 다급하게 말했다.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차가 달렸다.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서연아, 제발. 손이 떨렸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병원에 도착했다. 준호는 뛰어내려 응급실로 향했다. 도윤이 복도에 서 있었다. 도윤아, 아버님. 서연이는 어디 있어? 지금 안정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십니다. 준호는 안정실 문을 바라봤다. 닫혀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동료가 119 불렀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래요. 몸이 한계에 달했대요. 준호는 무너질 것 같았다. 내 탓이야. 내가 서연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때 안정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 아버지입니다. 환자분은 지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행이네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계십니다. 의사가 준호를 바라봤다. 환자분이 보호자분을 찾으셨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뛰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준호는 천천히 안정실로 들어갔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준호는 다가갔다. 서연아. 서연이 눈을 떴다. 아빠. 목소리가 약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아빠가 미안하지. 준호는 서연의 손을 꽉 쥐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나 무서워요. 뭐가? 나도 아빠처럼 외롭게 늙어갈까 봐.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도 결국 혼자가 될까 봐 무서워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서연을 꽉 안았다. 아니야, 서연아. 넌 혼자 아니야. 아빠가 있잖아. 도윤이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를 외롭게 만들었어. 아빠, 이제는 함께하자. 도망 안 갈게. 약속해.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준호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주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퇴원했다. 준호는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도윤이 서연을 부축해 나왔다. 옆에는 하은이도 있었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준호는 무릎을 굽혀 하은이를 안았다. 하은아,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요. 하은이가 준호의 뺨에 뽀뽀했다.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서연이 다가왔다. 아빠 고마워요. 와주셔서. 당연하지. 아빠니까. 서연이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다. 며칠 후 서연이 하은이를 데리고 준호의 공방을 찾아왔다. 준호는 깜짝 놀랐다. 서연아, 어떡해. 하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하은이가 공방 안을 신기한 눈으로 둘러봤다. 와, 여기 뭐가 많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여기서 일하거든. 준호는 하은이를 작업대로 데려갔다. 이거 봐.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작은 나무 장난감이었다. 하은이가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 이거 놔줘요? 그럼 하은이 줄게. 하은이가 좋아하며 장난감을 안았다. 서연이 공방을 둘러봤다. 여기 예전 그대로네요. 그래. 별로 바뀐 게 없지. 서연이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았다. 과거의 사진들이었다. 아빠, 그때는 정말 잘 나가셨죠? 그랬지. 옛날 얘기야. 아빠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준호가 서연을 바라봤다. 다시? 네. 아빠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아. 우리 같이 해요, 아빠. 천천히. 준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 같이 하자. 그날 이후 준호와 서연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서연은 주말마다 하은이를 데리고 공방에 왔다. 하은이는 할아버지와 노는 걸 좋아했다. 준호는 하은이에게 나무 조각을 가르쳐 줬다. 하은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 저도 할 수 있어요.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 서연, 도윤, 하은이가 함께 공방에 모였다. 도윤이 음식을 사왔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다. 대화가 오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하은이가 준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자주 올 거죠? 그럼 자주 와야지. 야호! 하은이가 뛰어다녔다. 서연이 준호를 바라봤다. 아빠, 응? 우리 천천히 다시 잘해보자. 서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서연아. 우리 잘해보자. 해질녘. 가족들이 돌아간 후 준호는 공방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준호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다시 시작이다. 가족과 함께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달이 떠올랐다. 밝은 달이었다. 준호는 달을 보며 걸었다. 그의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